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의뢰인분들이 혹은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서 이혼 소송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정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혹은 배우자가 얘기하듯이 혹은 조정위원이 얘기하듯이 진짜 5, 6년 막 6년 걸린다고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래서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 하자고 했더니 배우자가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협의 이혼 해라. 소송하면은 6년 걸린다, 5년 걸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냐. 어쨌든 간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혀가지고 조정기일에 딱 출석을 했는데 조정위원들이 종용을 하면서 이거 조정 안 하시면은 막 이제 소송 가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하다 보면은 막 5년, 6년 걸리는데 힘들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강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쵸? 5,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고 엄두가 사실 안 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혼 소송이 일단 시작되면은 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답은 없죠. 왜냐면은 모든 사건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확정될 때까지 5년이 걸리는 사건들이 아주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거나 평균적인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예시를 좀 드리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최근자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이혼 소송이 이제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을 받게 되면은 2심에서 한 번 더 다퉈보겠다라는 걸 항소라고 하고 2심을 끝나고 나서 대법원까지 다퉈보겠다라는 걸 상고라고 하는데 항소와 상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이의, 불복, 원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수치적으로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 이혼 소송 기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저희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은 거 최근에 2개 있는데 이게 되게 의외로 사건 2개가 동일하게 3심까지 갔는데 동일하게 2년 9개월이 걸렸어요. 동일하게 되게 신기한 게. 근데 이제 그 안에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걸린 기간 각자 다르겠죠. 근데 또 합쳐보니까 2년 반이 넘는 기간이 비슷하게 걸렸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 어디 구간에서 이렇게 지체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21년도 8월에 1심이 소고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23년 8월에 딱 2년이 걸려가지고 1심 선고가 났습니다. 21년 8월에 1심 소송이 제기가 돼서 9월에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한 거죠. 답변서를 제출을 했을 때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어떤 재판부에서는 조정회부 결정이라는 걸 내려주기도 해요. 야, 이 사건 먼저 너네 조정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조정회부 결정이라는 거를 내려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이혼 소송은 사건 번호가 드 단이나 드 합으로 시작되는데 조정회부가 됐다는 거는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조정 사건으로 새로 해보자라고 해서 너나 할 때 너라는 사건 번호가 새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인 경우에는 21년 11월에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한번 진행이 됐는데 조정이 결렬이 됐습니다. 뭐 2차 조정도 없이 그러면은 아니 조정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우리 그냥 소송으로 다투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재판기일이 잡히는 건데 그 기간이 사실 길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렸고 22년 4월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1년 8월에 첫 번째 소송이 제기됐는데 조정기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조정기일은 서로 입장 차이만 정리하고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다퉈보겠습니다. 싸우자라고 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이 된 게 22년 4월이니까 거의 9개월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1년이 거의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변론기일 때 이제 서로 입장 차이가 달랐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이혼에 관련돼서는 동의가 됐지만 양육권 분쟁이 좀 강했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양육권 분쟁이 있으면은 뭘 실시한다?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가사조사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부를 면접조사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면접조사하기도 하고 또 별거 중이면은 각자의 거주지에 가서 출장조사를 해서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한 3-4차례에 걸쳐진 게 22년 5월부터 7월까지 걸쳐가지고 이건 그나마 좀 짧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또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판사한테 올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달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22년 9월에 다시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다가 여러분 소송이 지체되는 것 중에 당사자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9월에 딱 지정이 됐대.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9월 15일 날 재판기일 지정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어떤 사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한 소송에서 기일이 지정됐다가 연기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루하루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맥 빠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고 요 사건에서도 22년 9월에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다가 여러분 그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는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기 때문에 재산분할 심리를 위해서 각자 뭐 재산 명시를 통해 가지고 나온 재산들에 대해서 각자 조회를 해보시거나 그런 절차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들을 막 거치다가 9월에까지 이제 왔는데 다 회신이 안 오거나 조회가 덜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재판기일은 사실은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공전이라고 하는데 공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월로 변경이 됐어요. 11월에 딱 봤는데 판사가 보기에 가사조사는 끝났는데 보니까 재산심리가 완벽하게 다 되지가 않았으니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서로 막 또 따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다시 잡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변론기일이 1월에 진행이 됐고 1월에 봤는데 뭔가 또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뭔가 또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잡겠습니다라는 게 23년 5월이었어요.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재판기일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잡히거든요. 이거는 지금 1월에 잡혔다가 5월에 잡혔단 말이야. 왜 그래요? 법원은요. 12월 한 말부터 2월 말까지는 인사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부 변동, 판사의 그 발령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 3개월 동안은 거의 재판을 스톱시키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월, 2월에는 거의 재판이 안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월에 이제 새로운 판사가 왔어.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볼까 하면서 이제 막 워밍업 하는데 한두 달 또 걸려. 그러니까 우리 재판이 이제 1월에 한번 했다가 재판부에 변경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잡힌 기일이 5월인 거야. 그러니까 후딱 간 거죠. 그렇죠? 3, 4개월이 또 후딱 간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이제 새로운 판사가 온 거야. 3월에 이제 변경되거든요. 새로운 판사가 와서 판사가 이제 연태까지 재판 쭉 봤는데 처음에 판사를 보자마자 그날 좀 재판을 끝내기는 그래. 그래서 판사가 자기가 궁금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거 하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판기일을 잡아준 게 7월이거든요. 7월에 마지막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월에 종결이 되고 8월에 1심이 선고된 게 이제 2년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23년 3월에 상대방이 항소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요, 고등법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고등법원 판사님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업무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소가 이제 올라왔어, 재판이.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걸 봐야 돼. 그러면은 되게 빠르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항소 이유서 빨리 제출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소 이유서를 받고서 그 받은 사람은 또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막 주고받고 한참 막 시켜요. 그걸 성명이라고 하는데 본인 재판부가 궁금한 것도 막 물어보고 1심에서 미진한 것들이 어떤 건지 막 보고 첫 번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진행하는 판사님들이 있거든요. 재판기일이 딱 잡혔어. 그러면은 그때 할 거 없어요. 앞에 다 한 거야, 이제. 그래서, 나올 거 다 나왔네요. 그러면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이 재판부도 9월에 항소를 했는데 12월에 첫 번째 재판기일이 열렸거든요. 그 사이에 재판부에서 굉장히 많은 성명을 통해서 해소할 것들을 다 해소를 한 거야. 더 이상 뭐 할 거 없이. 그쵸? 예.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재판했으니까 나올 거 다 나왔네요. 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만에 끝났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24년 1월에 2심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건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게 걸렸죠. 항소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니까 상대방이 또 상고를 했어요. 상고. 여러분, 상고라는 건 대법원, 우리가 3심 제도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3심은 법률심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1심, 2심에서는 기여도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재산분할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고 이런 사실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툴 수 있지만, 상고심이라는 대법원에 가면은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 걸 다툴 수 없어요. 법률심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뭔가 오류가 있는지,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1심, 2심에서 법률적인 뭔가 위법이 있었는지, 헌법에 위배된 게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파악하죠.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24년 1월에 이제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대법원에. 3월에 재판부 배당, 이게 딱 나오거든요. 재판부가 어디로 배당이 되고 대법원 몇 부로 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상고 이유 같은 법률 검토를 개시하겠다, 이런 게 딱 떠요. 우리 개시할게, 이제 좀 기다려, 이런 거예요. 상고를 제기를 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이제 너네 사건 좀 봐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5월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완벽하게 이제 확정이 된 건데, 많이 들어봤어요. 심리불속행. 이게 뭐냐면은, 야, 내가 따져봤는데 상고 이유가 없어, 헌법에 위배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재판기를 열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끝낼게 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건이 확정됐다 라고 한 거를 이제 심리 불속행, 특별히 재판기를 열거나 뭐를 하지 않고 서면상으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상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상고를 기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고, 이게 5월에 났으니까요 3심도 사실은 4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더해보니까 2년 9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건은요, 20년 6월에 소송이 제기됐어요. 7월에 피고가 위임장을 제출을 했고 8월에 되게 빠르게 1회 변론기일이 바로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첫 번째 재판에서는 판사가 조정 회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거치고 오느라 몇 개월이 걸렸잖아.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재판으로 진행을 했고, 재판에서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이혼 사유나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해서 다퉜겠죠. 가사조사를 실시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8월에 첫 번째 재판기에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총 3,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조사가 진행이 됐고, 조사가 12월에 종결이 됐어요. 그래 놓고 21년 1월에 다시 이제 2회 재판 변론 기일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조사 마쳤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조사를 하면서 쌍방 재산 관련해서 또 심리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21년 1월에 2회 변론기일이 잡히고요. 3월에 3회 변론기일이 잡혔던 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거야. 그래서 3회 변론기일이 4월로 연기가 됐어. 4월에 진행된 3회 변론기일에서 종결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론기일이 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고 싶어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혼소송은요, 나는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상대방이 다 조회를 안 했어. 막 되게 나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방 측에서 되게 느리게 막 재판에 진행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잘 안 해. 막 뭔가 해야 되는데, 막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쪽에서 안 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판사님이 쟤네들 안 한다니까 안 한대로 그냥 불이익 주시고 이제 빨리빨리 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가사 사건은 조금 특성상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좀 느리게 해도 좀 봐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늦었습니다. 뭐 이제 뭘 하겠습니다. 이제 뭘 조회를 하겠습니다. 막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 조회하겠습니다. 뭐 이제 와서 뭐 조회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그거를 끊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1심에서 그렇게 조회가 안 돼서 판결이 나도 2심에 가서 결국에는 그걸 또 하게 되고 있거든요. 허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1심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느리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타박도 주고 막 하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판사님들이 그래도 기회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재판이 계속 한 번만 계속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했다. 나 이거 안 했다. 나 이거 안 했다. 쬐끔씩 하다가 보니까 재판이 계속 열려가지고, 이것도 총 7번의 재판기 열렸고, 이거는 평균적인 변론기일 횟수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21년 1월부터 7번에 걸쳐서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 21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판이 종결이 돼서 22년 1월에 선고된 게, 이게 1년 7개월이 걸렸죠. 아까 사건보다는 5개월이 좀 빠르게 끝난 거는 맞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거는 항소를 했어. 22년 2월에 항소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판사님이 너네 항소 이유서 내, 언제까지 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약간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사건의 경우에는 2월에 항소심이 제기를 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난 5월이 돼서야 재판부에서 항소한 측한테 너네 항소 이유서 좀 내, 언제까지, 이제 그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이 하지 않거든요. 항소 인용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항소 인용 성명 준비 명령. 야, 너네 왜 항소하는 거야? 항소 이유서 언제까지 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5월에 그게 명령이 나와서 6월, 7월 중에 냈겠죠, 항소 이유서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 게 9월이야. 7개월 만에 열린 거죠. 이거는 굉장히 느리게. 그렇죠? 예.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2회 변론기일 2번만 했어요. 2번에 걸쳐가지고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고, 23년 1월에 2심 선고가 돼서, 이거는 또 이제 2심일 때는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상고를 했죠. 그래서 23년 2월에 3심을 접수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인 3월에 재판부 배당 및 상고 이후 법리 검토 시작이라는 이게 딱 뜬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건 되게 빠르게 한 달 만에 4월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2개월 만에 끝났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혼 소송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소장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도달이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 같은 혹은 위임장,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위임장 같은 거를 내면서 이 사건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초반 진행 속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 아니면 혹은 외국에 있어. 그러면 소장 송달도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소장 송달에만 몇 개월이 걸려요. 사실은 외국에 있는 배우자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소장 서류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국내에 있는 부부끼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안 받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소장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 송달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가 이제 초반에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데 관건이 생길 수 있고, 받았어. 근데 세워라 내워라 얘네가 뭐 대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재판부도 약간 잊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소장 받자마자 막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막 위임장을 제출하고 막 답변서를 빠르게 제출하면은 재판부도 이제 보고서 빨리빨리 기일을 잡는단 말이죠. 첫 번째 기일을 빨리빨리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진행이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의 소장이 접수를 하고서 우리가 보통 언제 소장이 도달할까요? 라고 할 때 보통 저희가 한 달을 얘기해요. 오늘 소장이 접수됐으면 상대방한테 소장이 도달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뭐 법원에서 바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간다고 해서 바로 뭔가 딱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물론 1, 2주 만에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뭐 검토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도달될 때까지는 한 달.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걸 봤어. 그러고 나서 뭐 이것저것 뭐 자기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뭐 간단한 답변서라도 간단한 뭐 위임장이라도 제출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 또 한 달이 돼. 그리고 나서 답변서가 제출이 됐네? 간단하게나마?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보고서 기일을 한번 잡아볼까? 첫 번째 기일을 잡아볼까? 그럼 언제로 잡지? 한 달 뒤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재판기일이 잡히는 게 지금 소장 접수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초반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서 첫 번째 재판기일이 언제 잡히는지가 소송 기간을 좌우할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조정 신청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조정 신청을 많이 하거나 혹은 이혼 소장으로 제출을 했어도 아까 첫 번째 사연처럼 판사님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건 또는 소장으로 제출했으나 조정 회부 결정이 된 사건들은 첫 번째 법원에서 만나는 날이 재판기일이 아니고 그냥 조정기일인 거예요. 한번 얘기는 해보자. 이게 빠른 조정 가능성인지 한번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그날 조정이 되면 정말 빠르게 이혼이 되는 거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정이 안 돼, 조정이 결렬이 돼. 그러면은 처음에 조정 사건으로 접수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송 번호가 다시 붙고, 그 다음에 처음에 소송으로 했는데 조정 회부 결정이 났던 것들은 다시 이제 원래 소송 사건으로 가거든요. 동일한 기준인데, 그럼 내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 다시 재판기일이 열릴 때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4, 5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판사님은 이혼 소장으로 제출을 했는데 조정기를 안 잡고 그냥 변론기일로 바로 변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빠르죠, 오히려.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을 때 조정이 결렬되고 나서 재판기일이 다시 잡힐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 그것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를 하냐 마냐는 또 굉장히 많이 전체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는데, 이게 다 1심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기도 해요. 가사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냐? 피고가 이혼을 거부할 때, 원고가 꼭 반드시 나는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혹은 피고가 이혼에는 동의하나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서로 위자료 싸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서로 양육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가사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가사조사 하는 기간 때문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 8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해요. 왜? 그 가사조사 갔는데 이혼을 이제 거부해, 피고가. 그러면서 나는 부부상담 해보고 싶대. 그래서 원고를 잘 설득해가지고 부부상담을 외부에서 받고 와. 그러면 그 부부상담 받는 10회기의 기간도 또 같이 거기서 기간이 또 흘러가기 때문에 부부상담까지 받게 되면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린다. 부부상담을 안 받으면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가사조사 절차들이 걸칠 수 있다. 근데 이혼도 동의돼요, 여러분. 미성년 자녀도 없어. 서로 위자료도 다투지 않겠대. 그럼 가사조사 할 일이 없잖아요. 가사조사 아예 날라가. 그러면은 재산 심리만 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체 이혼소송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예, 가사조사를 하냐 마냐는 또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재산의 종류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 종류도 굉장히 많고 형태 되게 복잡해. 무슨 내용이에요? 단순히 뭐 집 한 채 딱 있는 거, 아파트 한 채 딱 나누는 게 아니고 쌍방 배우자가 막
회사를 운영해서 보통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 이제 보통 다 대부분 비상장 회사고 비상장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가치 감정을 또 주식 감정을 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이 굉장히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 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KB 시세가 없는 경우에 감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종류나 형태나 재산의 양 같은 거에 따라서 재산 심리에 주식 감정이나 그다음 부동산 감정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쌍방이 재산 심리에 관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빨리빨리 했는데 상대방이 빨리빨리 안 해. 우리는 막 한 번에 막 쫙 들어가가지고 조회를 그래서 쫙 받았어. 그래서 막 조회도 막 감정 신청도 막 다 하고 막 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이제 뭐 감정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뭐 이래. 상대방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거를 내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감정은 3, 4개월 또 후딱 가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소송 과정에서의 뭔가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 답답하지만 그것도 전체 사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1심에서 가사조사 같은 이혼 사유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1심에서 그 다음에 재산 심리도 다 거를 것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가정법원 1심 기간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8개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8개월이 걸리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정사건이랑 같이 합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소송만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심 기간이 제일 길고 일단은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로는. 근데 이제 2심은 1심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왔기 때문에 2심에서는 1심에서 뭔가 빠졌던 부분 1심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1심에서 다퉜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쟁점 부분이 많이 2심에서는 많이 이렇게 축약되죠. 몇 개 정도로만 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심 재판부에서는 판사님들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쟁점 사항도 싹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에 그냥 딱 끝내고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심이 예외적으로 장기간 걸리는 경우는요. 1심에서 누군가 한 명이 엉터리로 대충 진행을 해서 2심을 거의 1심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막 재산조회 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게 의외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고 3심은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길기도 하지만 3심까지 갔을 때 3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3년이요? 라고 걸리죠. 그쵸? 예.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소송 기간도 짧아지죠. 사실은 다툴 거 많지 않으니까. 예, 근데 혼인기간이 길수록 사실은 다툴 것도 많고 그래서 이혼소송 기간도 길어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선생님 지금 15년 사셨잖아요. 근데 이혼소송 1년 반은 보셔야죠. 왜냐면 여태까지 발생했던 거 같이 형성했던 거 서로 다투고 싶은 것들 15년 동안 쌓인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는 조금 너그럽게 조금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너무 소송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일상을 그냥 살아가시면서 저희가 이제 도움드리고 협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저희가 이제 주도해서 할 테니까 매일매일 긴장하고 사시는 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네요. 그쵸? 한 3년. 그렇습니다. 진짜 1, 2, 3심까지 갔을 때 이혼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통계치는 보통 한 2년 반에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심이 제일 오래 걸린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